고객께서 의뢰를 주신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3.0 디젤의 R 다이나믹 SE 차량인데요. 한국에 처음에 런칭을 했었을 때가 17년 겨울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신사동에 있는 이벤트 매장에서 시승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직접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17년 그때는 디스커버리 5도 신형으로 출고가 됐었고, 그에 더불어서 최근간에는 아마 벨라 이후에는 실제 이렇게 새로운 등급의 차량이 랜드로버에서 나왔던 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벨라가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때 아마 최전성기, 나름 전성기를 이뤘고, 그 뒤에 인터넷에서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 차량을 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들락날락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면서 아무래도 렌지로버, 랜드로버,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에 대한 인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년, 16년도 이보크가 꽤 인기가 있었고, 꾸준히 디스커버리는 계속 인기가 있었고요.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는 공전의 히트작이죠. 오히려 디스커버리 5로 넘어오면서 차량이 오히려 더 퇴보했다, 디스커버리의 정체성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중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고객께서 의뢰를 하신 레인지로버 벨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시명 SUV이고 디자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SUV처럼 쓸모가 있는 것이냐, 사이즈가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벨라는 2.0과 3.0 엔진을 쓰고,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 14년부터 나온 2세대 스포츠가 3.0 엔진을 씁니다. 금액을 조금만 1, 2천만 더 주면 렌지로버 스포츠 2세대를 살 수 있고, 아니면 금액을 좀 낮춰서 사이즈가 큰 디스커버리로 가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아예 좀 싼 기본 출발인 디스커버리 스포츠로 2.0 엔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금액도 8천만 원대에서 1억 한 2천, 3천대 사이에 껴있고 사이즈도 껴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동급의 차량들, 1억 내외의 차량들이 BMW로 봤을 때는 X5나 X6, 벤츠로 봤을 때는 GL2나 조금 더 큰 사이즈로는 GLS, 이런 차량들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간에는 국산차로 GV80 같은 차들이 경쟁 차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차종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 않고 금액적으로는 좀 높고 AS나 차량의 퀄리티로는 낮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평가는 엄혹한 것 같습니다. 고객께서 60개월 리스로 18년 9월에 운영 리스로 출고를 하셔서 32개월 154만원씩 납부를 했고 28개월 남았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잔존은 한 3,800여만원 정도, 실행금액 1억 1,590만원 정도인데 선납으로 대략 한 1,240만원 정도를 해서 실제 리스로 운영한 금액은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리스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한 8.5%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좀 높게 받으셨는데요. 랜드로버의 공식적인 금융 파트너는 KB캐피탈입니다. KB캐피탈의 리스 이율 중에서도 좀 높게 받은 것이 아닌가. 8.5% 수준이면 이율로 따지면 전체 내야 되는 리스료가 60개월 동안 한 3,05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1년에 한 610만원 정도, 매달 리스료에서 이자가 평균 한 51만원 정도 됩니다. 28개월 남았으니까 한 1,4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남은 셈이죠. 차량은 한 45,000km를 뛰었습니다. 동일한 차량들이 중고차 시세로 6,700, 6,600 정도 합니다. 주행거리 한 4만 km 정도. 그런데 한 45,000km 정도니까 한 6,500에서 6,600 사이 정도를 보면 되는데, 사고가 좀 있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간단한 추돌이 있어서, 그리고 뒤쪽에서 받쳐서 결국 중고차의 성능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고차 시세에 좀 반영이 돼야 되겠죠. 반납은 무사고라고 한다면, 주행거리가 넘지 않았고 외관이 깔끔하다면 1,876만원 내야 됩니다. 인수를 하려면 7,670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 승계를 할 때는 미해수 원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차감한 금액을 중고차 시세와 등가로 놓고 보면 된다. 28개월 차를 내고 난 미해수 원금이 7,030여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세로 아까 6,500 정도, 7,030만원, 그러면 보증금이 없으니까 500만원 정도를 내면 등가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계약자가 후 계약자에게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된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사고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다른 한 가지 더 승계를 할 때 이자율이 8.5%로 일반적으로 5.5에서 6%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30% 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금액까지를 넣었을 때 금액이 어떠냐. 반납을 할 때 교환이나 사고 그리고 현재의 상품의 상태, 미래 가치 같은 것들을 검수를 할 때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 레인지로버 벨라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사고 금액을 전부는 다 반영을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 사고 금액 중에서 800만 원 정도 반 정도를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1860만 원에 800만 원 정도를 하면 2600에서 2700 정도가 반납 금액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어마무지하죠. 인쇄해서 판매를 할 경우 중고차 시세 같은 경우에 이 사고 금액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하게 백판만 나갔다고 한다면 사고 금액을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다른 범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큰 것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1600에서 1800 정도의 사고 금액이라면 한 30% 정도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실제 중고차 시세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면 실제로는 중고차 시세로는 매매 금액이 6천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정산을 할 때 7,670만 원 정도가 리스사에 내줘야 되는 금액. 그럼 6천만 원이라면 마진과 상품화 비용 들어가는 것이 10% 정도가 된다. 한 2,300에서 2,400 정도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금액이다. 반납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작지만 완납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사고 때문에 금액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를 할 때에도 역시 중고차 시세가 낮아지죠. 미에서 원금이 7,034만 원, 중고차 시세가 6,000이라면 1,034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5%의 이율은 높은 편이다. 남아있는 1,400만 원 중에서 30%,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놓고 본다면 리스 승계 시에 1,400 정도의 지원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반납을 하든 인수해서 판매를 하든 완납 승계를 하든 그 다음에 승계를 하든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산차 중형차 한 대 정도를 뽑을 수 있는 가격인데요. 과연 이거를 금액을 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고객께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그러면 계속 타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내가 정리를 하는 게 이득인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랜드로버의 전체, 랜드로버 벨라뿐만 아니라 워런티가 3년 6만입니다. 18년 9월식이면 소위 이야기를 하는 신차 보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만약에 내가 좀 더 타다가 좀 나중에 정리해야지 금액을 내다보면 좀 낮겠지 이렇게 된다면 바로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안입니다. 중고차는 실제로 남발을 달았을 때 대폭적인 할인이 일어나고 수입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인기 차종들은 5에서 6% 정도이지만 비인기 차종인 경우에는 10% 가까이 분명하게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금액을 꾸준히 내고 주행거리를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워런티 때문에 10%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지금 매달 154만 원씩 내면서 몇 개월 내는 것이 결국은 하락을 했었을 때 방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는 이렇게 할게요. 정리를 해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본인이 쓰임새가 있으면 더 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쓰임새가 없고 차량에 대해서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말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여유가 된다 하면 그때는 정리를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정리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리스의 건들이 대다수가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씩을 내면서 정리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는 거고 당장 내가 어려워서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거고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제 상담의 요지고요.
차종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감가가 덜 되는 차량을 처음부터 선택하시는 것도 나중에 곤란을 덜 겪는 상담이 될 수도 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밴드 찾아오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주시거나 직접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